네, 뭐 이제 또 뎁스 있는 분석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타이틀은 반도체 후공정 투자 확대 최대 수혜주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의 그 품귀 현상, 네, 그 완성차를 못 만들고 또 미국의 지금 북극 한파 때문에 날씨 기후로 인해서 텍사스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정지가 되고, 그죠? 그렇죠. 일본의 지진 때문에 또 난리고. 맞습니다. 화재도 나고. 네. 그래서 저런 모든 결과의 총화로 귀결되는 가장 큰 수혜주.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죠, 오늘은. 맞습니다. 그 기업인데, 그 기업 얘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네네. 하나 좀 점검하고 여쭤보고 가야 될 게, 삼진을 지난번에 한번 히트를 치셨어요. 네네. 거의 단독, 이제 기자는 현직은 아니시니까 단독 취재하라고 제가 취재 보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네네. 단독 정보 섭득. 삼진을 네. 이제 뭐 그때 11,000원대인가 얘기를 해줬는데 내용이 뭐였죠 그때? 그때 이제 금호 타이어랑 이제 그 자율주행차용 스마트 타이어 네. 이제 공동 개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게 이제 1월 15일 방송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여서 좀 당황했는데 그게 일주일 있다가 금호 타이어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료를 냈군요. 네네. 결국은. 이게 원래 삼진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상대 회사인 금호 타이어에서 자료를 냈고 그게 이제 스마트 타이어에 대한 이제 사업화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KC 인증까지 받았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양산하겠다. 이걸 이제 실증 사업으로 버스에도 넣고 이제 지금 향후 통신사하고 손을 잡고 이거를 서비스화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115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 117억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매출이 줄었는데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매출이 한 60억 정도가 줄었어요, 전년 대비. 네. 그러면 보통 BP가 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 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어떤 ASP라든지 어떤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증거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시총 700억대 정도잖아요. 700밖에 안 하죠. 네네, 700억대 정도인데 1년에 11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이 됐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차 스마트 타이어까지 붙었다고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좀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그러게요. 네. 16,000원을 좀 못 가고 그렇죠. 15,000원까지 15,000원 갔다가 후반대까지 갔다가 13,000원 조금 안 되겠는데 20% 정도 조정받았는데 네. 지금 뭐 물렸다고 해서 크게 뭐 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혹시나 않을까. 이제 네네.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네네. 있다면은 이 네. 기업에 혹시 주주가 계신다면은 우리 저 39금에 댓글이 좀 달렸더라고요. 이거. 그래요? 네, 삼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랬군요. 네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혹시 이 회사도 팹리스로 봐야 되겠나요? 이제 그런 통신 모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 이제 그 IoT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의 통신 모듈 그리고 이제 그런 타이어를 개발하는 거는 금호 타이어가 하는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통신이 이제 그 어떤 차량용 AP하고 주고받고 통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템은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네. 보면은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이영수 대표도 얘기했던 메타버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헤드 기어를 쓰고 이제 그렇죠. 선이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덜렁거리는 선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네네. 그러면 결국엔 통신들, 그렇죠. 네, 뭐 이어폰에도 통신. 자연스럽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네요. 그러게요. 뭐 아니 통신하니까 네네. 또 이 삼진도 연관성이 네, 분명히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 네네. 그건 나중에 변화가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서두가 좀 네. 길었는데 오늘 네네. 그래서 네. 모든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네. 이슈가 되는 것들, 특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책 행정명령에 가깝게 조사를 시키고 누굴 만났잖아요. 저 컨택을 했는데 대만 TSMC를 네네. 컨택을 했고 네네. TSMC하고 직관성 있는 국내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어디입니까?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아, 저기 TSMC 그 파운드리 투자의 최대 수혜를 보는 회사가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파운드리에서 봤을 때 전공정 쪽에서는 EUV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고요. 후공정 쪽에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어떤 3D 적층이거든요. 네.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X큐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네, 하셨던. X큐브 이제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TSV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연결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SOIC라고 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3D로 칩을 쌓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뉴로모픽 반도체로 가기 위한 어떤 순차적인 것들이거든요. 네. 전공정은 EUV로 처리하고 후공정은 TSV로 처리하는 이게 이제 그 팬아웃 WLP, 팬아웃 PLP 그 다음 제네레이션에 대한 후공정 기술들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이 오사트라 그러죠. 네. 지금 아웃소싱 어셈블리 테스팅. 두 번째 그러니까 질문인데 오사시라는 네네.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게 전문 필드 용어죠. 산업의 네네, 용어인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리포트엔 쓰겠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네네, 오사시라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네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서 딱 칩을 다이라 그러죠. 네. 그걸 떼서 그냥 PCB 기판에 놓고 와이어 본딩하고 위에 EMC 처리하면 그게 반도체였어요. 그렇죠. 그럼 후공정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네. 그런데 이제는 후공정이 이게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네네. 정경민 차장도 얘기했지만 차량용 반도체들이 네네. 그런 형태 약간 맞습니다. 네. 반도체 보면은 뭐 다리 이렇게 네네네. 지네처럼 나와 있는 네, 거. 맞습니다. 그게 리드 이제- 프레임이라 그러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단순한 어떤 패키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패키징이 예전에 제가 요 앞전에 한미 반도체를 가져오면서 예전엔 중세 기사 철갑이었는데 네. 반도체 그 패키징이라는 게 이제는 아이언맨 슈트가 됐습니다. 비교를, 그만큼 네. 많은 기능들이 요구되고 그러면 그만큼 어려워지고 투자금 자체도 굉장히 커져요. 이제 후공정 투자 자체가. 그러면 거기서 가장 비싼 장비를 파는 회사들이 누굴까?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이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회사들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전에 방송할 때 우리가 12,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만 지금 벌써 2,000원인데 네. 앞으로 뭐 더 먹을 게 있을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1조 네. 1,000억이라고 보면 그렇죠. 와 너무 크다. 그리고 그렇죠. 주가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수는 있어요. 네,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앞으로 이익 증가율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업사이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멀티플 릴레이팅이 될 수 있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송 끝까지 보시면 그래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미 반도체에서 네. 연락 오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보다 더 한미 반도체를 잘 아는 저 사람이 누구야? 그래 이제 전직 네. 기자를 하셨으니 전자신문 네네. 기자 10년 했으면은 뭐 네. 반도체 잘하면 만드실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직 굉장히 얕은 지식에 불과할 뿐이고요. 네. 그래도 뭐 항상 노력하면서 우리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매력이 무엇이 또 달라졌는지 네네. 들어보죠. 일단 중요한 게요. 그 애플이 내년에 VR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VR. 아까 오큘러스 그렇죠. 퀘스트 2처럼 헤드기어. 그렇죠. 네, 요 이게 메타버스 하기. 결국은 CPND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5G 망이 깔렸고 네. 5G 망이 깔리면 그게 맞는 플랫폼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유튜브라든지 기존 어떤 빵의 플랫폼들은 4G 시대의 어떤 승자들이거든요. 네. 그럼 5G 시대에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할 건데 가장 유력한 게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플랫폼이 생기고 콘텐츠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디바이스가 또 바뀝니다. 디바이스가 이제 그러면 5G 시대의 어떤 적합한 디바이스는 VR, AR, 자율주행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통신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겠죠. 이제 굉장히 미세한 어떤 고주파 칩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간섭이 일어나고 많은 안테나 통신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EMI 차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전자파 간섭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출산 관련주. 전자파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남성분들의 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네. 넣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차폐가 사람 인체도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데다가 그 애플은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EMI 차폐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 EMI 차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 전 세계 한 90% 정도를 커버하는 회사가 그렇겠네요. 한미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엔드 유저는 사실 애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TSMC가 반도체를 파운드리를 하고 그 후공정단에서 EMI 차폐 처리를 하는데 네. 그 장비 인라인 전체를 그러니까 스퍼터 장비 딱 그거 하나 빼고 인라인을 납품하는 회사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단독입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또뭐 있어요? 애플이 에어팟에 GPS 안테나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이라면은 그 이어폰, 귀에 예, 이렇게 무선 뭐 이어폰에다가 담배꽁초처럼 내려와 네네, 있다고 그렇죠. 한때 그랬대. 거기에 GPS를 넣는데요. GPS를 네네. GPS 안테나를 왜 넣느냐면 내 머리를 추적하려고. 네,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일단 심플하게 생각하면 잊어버리니까 아. 이게 찾으려면 위치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소. 그거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네. 얘기했던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TOF로 네네. 공간 인식을 한 다음에 그렇죠. 어, 역시 우리가 그 네. 이 조그마한 에어팟이 어디 우리 PD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 네네. 잊어먹었다고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못 찾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그렇죠. GPS로 찾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보다는 네. 저는 결국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메타버스로. 결국 이 우리가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정확하게 센싱하고 인식하고 이거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GPS로. 예, GPS가 아주 촘촘하게 그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렇죠. 이거. 이 우리가 있는 즉 스튜디오 공간을 디지털로 트랜스퍼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VR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네. 귀에 항상 착용을 하거나 네네. 헤드기어도 머리에 늘 네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사실은 전자파들이 많을 텐데 했다 뗐다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상시 착용이면은 웨어러블은 항상 끼고 있어야 되고 VR은 끼고 있어야 되고 네. AR 같은 경우도 안경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몸에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자파가 굉장히 5G 고주파를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걸 차폐를 안 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생명에 좀, 좀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검증은 안 논란들이 됐지만 많죠. 그렇죠. 애플은 그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 오늘 들고 온 첫 번째 포인트네.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시간 1분 남았대요. 네네. 아니, 뭐 하는 회사인지 이게 한빛반도체를 처음 듣는 분들은 사실 그렇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늘 양질의 정보를 받아가시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은 오늘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663억 나왔는데요. 네. 4분기에 그 성과급하고 비용을 한 50억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이익이 났고 신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요. 한 200, 왜 웃으시죠? 아니 이게 주가가 네. 멈출 게 아니라 네. 좀 많이 가겠구나 네, 싶어서. 신규 사업이 한 2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구차되면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좀, 엔드 유저가 좀 까다로운 분이라. 네. 그러게요. 네. 아 시간이 아깝다. 네. 아니 아깝다가 아니라 아쉽다. 오늘 말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네네. 합시다. 네.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에. 챙커님하고의 방송 이게 매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원고 있는 거 하나도 거의 네, 못했어요. 원고 있는 거 하나도 네, 못했는데 다 주변 사실 것만 중요한 건 준다고. 다 전달 드렸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EMI 차폐, 네.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맞습니다. TSMC. 네. 자,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가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관심 있게 많이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